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직구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할 분 소개합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호빵 드세요.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호떡 드세요. 뭐 이렇게 먹는 타령이에요. 추워가지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실외로 나가실 때는 옷 두텁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추워가지고 머리가 하늘로 솟구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요. 자, 배 수장님.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어떤 겁니까? 코앞에 오미크론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최다입니다. 네, 역대 최다고요. 5천을 넘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에 4,000명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도 1,000명 이상 역대 최다 5,000명을 넘어서서 5,123명이나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기 전에 5,000명이 넘을 수도 있던 이런 경고도 나오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동량이 많고 재생산 지수가 1이 넘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문제는 뭐냐면 확진자 수도 숫자지만 위중증 환자입니다. 오늘 몇 명? 위중증 환자가 700명이 넘는 숫자로 더 늘어났고요. 문제는 이제 치명률이죠. 치명률도 높아졌는데 더 큰 문제는 병상이 없다. 네. 병상이 10,000원입니다. 지금 대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습니다. 빨리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 역량에 한계가 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병상 가동률이 지금 한계에 봉착한 상황인데요. 이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이 현재 89.2%로 알려졌습니다. 네. 90%에 육박을 했고 이 서울도 이미 90%가 넘었고요. 이 경기도가 87, 인천은 88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고 이 남은 병상이 수도권 전체에 77개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병상 가동률이 78.8%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대전과 세종은 남은 병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미크론 의심 사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오미크론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디에서 입국한 분들이라고 그랬죠?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인천의 40대 부부인데 자녀 한 명도 있습니다. 이들 부부의 또 지인 한 명과 10대 자녀 한 명도 추가 확진이 됐는데 확진은 됐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인지 아닌지는 오늘 밤에 검사를 더 해보고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간 사람이 오미크론 확진자예요. 공항을 거쳐갔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갔을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한 명 나왔다는 사람이 인천공항 경유해서 도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거쳐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왜 문제가 되냐면 전파력이 지금 우세종인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2배 더 높다고 그러고요. 또 백신 지금 현재의 백신을 회피하는 기질,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더 우려가 됩니다. 청와대 박수현 수석이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박수현 수석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면 대대적인 방역 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9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에서 내용이 거론됐었고 검토가 끝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그 오미크론이 전파력은 높지만 위험성 자체는 크지 않다. 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유튜브로 손여금 청취자가 어쨌든 코로나 조심들 합시다. 마스크 쓰고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쇼미더뉴스 두 번째 이슈는요. 정상훈 기자. 갈등 폭발한 국민의힘입니다. 네. 오늘로 대선 D-98일인데 자 일단 그 두 후보 일정부터 볼까요? 오늘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이 연합뉴스 TV 개국 10주년 특집 방송에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별다른 일정 없이 그 비공개로 예정된 언론 인터뷰 하나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사흘째 지금 충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했고요. 또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에서 이 천안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윤석열 후보도 아마 녹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연합뉴스 개국 10주년 거기에 특별 대담에 바로 이어서 나오긴 했습니다. 배 수장님, 이준석 대표가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이준석 대표 상황이 어때요? 지금 부산에 있는 거죠? 잠적을 했는데 어디를 갔었는지 다들 모르겠다고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뭐 취재를 하기도 전에 당대표실에서 사진을 올리죠. 부산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서 김무성 전 대표의 옥새 들고 나르시하고 비슷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도 나왔었는데 부산에 가서 두 가지 행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제원 의원 사무실을 지역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네. 이걸 두고서 장제원 의원에 대한 보복성 방문이냐. 왜냐하면 껄끄럽거든요. 두 사람이. 오늘 오전에 방문한 거죠? 네. 방문을 했는데 보복 방문을 한 이유가 어제 권성동 사무총장이 뻔히 없을 걸 알면서도 왜 이준석 당대표의 노원구 사무실을 방문했었다. 30분 있다 돌아갔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장제원 부산 지역 사무실 방문하면서 보복성 방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한 행보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부산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빨리 돌아가서 윤 후보 좀 더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올라올 거라고는 그래요. 지금 두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 당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죠. 김용태 이 최고위원 그리고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인데 곧 돌아올 것 같아요. 네. 배 수장님이 이준석 대표 전화번호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해볼까요? 네. 전화기 꺼놨다 그러던데요. 뭐. 제 전화는 받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 특종 한번 건져 보시죠. 전화해서. 예. 좀 끝나자마자 한번 전화해 보시고요. 네. 예. 자, 정상 기자.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계속 대수롭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네. 정상 기자 얘기 듣기 전에 어제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관련 발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자세한 이유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 민주적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 차이와 이런 문제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 휴대폰을 다 꺼놓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리하게 해서 막 연락을 하는 것보다 다시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 네. 정상 기자. 어제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인데요. 맞습니다. 들으셨던 대로 그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연락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휴대폰을 꺼놓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정리하고 당무에 복귀하게 되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곧 복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라면서 별일 아닌 듯이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뭐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폭발이죠.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유를 모르겠다. 왜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아는 거죠. 왜 잠적을 했겠습니까? 푸대접이죠. 패싱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뿔이 나서 이모티콘을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는 여기까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건 민주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뚱커벨이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4명의 남자가 중요하다.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영입하는 것에 있어서 상임 선대위원장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반대를 했다면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반대하느냐. 여혐 남혐 때문에 그런 거냐 이야기를 들어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도 윤석열 후보에겐 중요한데 홍준표 의원이 이랬어요. 당대표를 겉돌게 하면 대선 망쳐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배 수장이 계속 성대모사를 하니까 밖에 또 김 PD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저는 괜찮은데 제가 올 때부터 안 좋더라고요. 관계 개선 좀 해봐요.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까?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처가 관련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경기도 양평의 그 공공지구 관련 김건희 씨 개입 의혹을 보도를 했어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장모 가족회사가 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양평군과 뭐 어떤 모종의 이제 특혜가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의 핵심은 여기에 김건희 씨도 직접 개입을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김건희 씨가 한 기업의 대표의 아들을 만나서 이 공흥지구 투자를 제안했고 이 기업으로부터 8억 원을 투자받았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시점인데. 이 투자를 한 시점이 그 해당 지역 토지 개발을 LH가 추진하던 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땅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게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하지만 이 윤석열 후보 측은 이것이 투자가 아니라 이제 대출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어제 기업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지금 충청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하고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이거 참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 얘기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탁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북 지역의 어제 중소기업 방문한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반문 프레이드잖아요. 최저임금도 잘못됐다. 주 52시간 제도도 비현실적이다. 일전에 다른 장소에서도 주 52시간제 잘못됐다. 아니 한 번 일하면은 한 120시간도 일하다가 또 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52시간제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우리가 OECD 국가에서도 노동시간이 워낙 많은 국가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많을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여하튼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무조건 반대거든요. 탈원전 이런 연장선상에서 노를 이야기한 거죠.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대표 공약으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오전에 주 52시간제 관련해서 또 취지가 잘못 이해가 됐다 이런 해명도 내놓기도 했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자, 청와대가 이 관련해서 반박을 했다고요?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오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주 52시간제는 사회적 합의이고 또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로가 대한민국 사회의 큰 문제인데 이 52시간이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52시간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고 또 이 탄력 근로제 같은 이 충분한 보완책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뭐죠, 배 수장님? 안철수 아닌 이재명의 철수. 예,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국토보유세도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잇따라 대선 공약을 후퇴하거나 취소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름을 바꿔서 방역지원금도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도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더군다나 최근에 자신의 주역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토보유세도 토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합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대표 공약인 그 기본소득도 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기본소득도 언급을 줄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당내 경선을 치르던 지난 7월 2023년부터 연간 청년들에게 125만 원의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네. 요새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도 줄이고 있다라면서 이것도 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간단하죠. 안 먹힌다. 두 번째로는 빨리 바꾸자. 고집이 세면 셀수록 불리해지는 것이 이번 대선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정책, 비전, 공약 별로 안 먹힙니다. 네. 솔깃해지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여기 별 이 효과가 없는 공약을 계속 고집했다가는 MZ세대 여성 중도층 줄이면 뭡니까? M여중이죠.
M 여중이 감동하거나 감흥하거나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M 여중은 배 수장님 혼자 쓰고 다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기사 수십여 개가 지금 검색이 될 정도로 못 봤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M 여중 다 아실 알겠어요. 거예요. 정상 기자. 네. 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결정을 계속 내리니까 약속을 쉽게 바꾸는 인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어제 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면은 악성 언론에 놀아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막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반대로 유연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당의 대선 후보인데 뭐 나빴다,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재명 후보도 조금 정교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을 지금 내세울 때는 집중하시면 됩니다. MZ세대 여성 중도층 쪽인데 뭐 공약을 거창하게 내세우기보다는 이 공약이 얼마만큼 반응이 되느냐 또는 파급될 수 있느냐 효과적이냐 이걸 감안하면 되거든요. 클 필요가 없어요. 작은 공약에도 이거 우리가 원했던 건데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후보가 더 효과적인 거죠. 네. 밖에서 또 뭐 장황하다 또 이렇게 잔소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연일 청년 구회 중인데 오늘 오전에 선대위에서 MZ 세대를 영입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육성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들이 어떤 형식의 편이든 지방과 수도권이든 또 남성과 여성 뭐 이런 이 편을 가려서 다투는 상황들이 참으로 가슴 아프다. 청년들끼리 다투지 말고 왜 이 둥지가 이렇게 작아졌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 결국은 청년들끼리 싸울 게 아니라 기성 체제와 싸워야 된다. 청년들끼리 이렇게 다투는 것보다 왜 이렇게 파이가 작아졌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헤드폰 끼워주시고요. 오늘은 당대표 패싱 논란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보내는 한 줄평 듣겠습니다. 먼저 뚱커벨 해주세요. 3, 2, 1. 이준석 대표 패싱할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믹싱해야죠. 뭐예요 도대체. 끝내자. 사이가 좋아지기 힘들겠네요. 아니 너무 자 이어서 정상 기자 해주세요. 3, 2, 1. 민심이 아니라 대표를 잡고 있네. 이게 무슨 소리야? 또 견원 장군 화나셨네. 아니 네. 도대체 평가 기준이 뭐예요? 저는 두 분 다 괜찮다고 보는데. 민심이 아니라 대표를 잡고 있는 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저보고 그러지 말아요. 저 밖에서 틀고 있는 거니까. 아니 좀 야단 좀 치세요. 제가 어떻게 야단을 쳐요? 그래요? 네. 정상 기자가 야단을 좀 치세요. 와서. 그 새로운 녹음 좀 찾아오시는 게 어떨까요? 자, 똑같은 것만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정찬 소장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